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어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종전선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종전선언을 미국과 북한이 한다고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한반도 문제하고 북핵 문제가 어떻게 풀릴까요? 종전선언이 도대체 뭘까요? 그걸 좀 설명을 좀 추가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평화를 좋아하죠. 근데 평화가 뭔가요? 전쟁은 비교적 쉽게 발견이 돼요. 싸우는 거니까. 근데 평화는 뭔가? 평화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 냉전이 가장 특이하게 냉전이 평화인가요? 전쟁인가요? 냉전이란 말에는 싸움 전자가 있으니까 콜드 워라고 하니까 전쟁이란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냉전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전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도대체 전쟁이 뭔지 평화 뭔지 굉장히 어떤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전쟁은 막 총을 쏘고 뭐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니까 쉽게 정의가 되는데 평화는 굉장히 정의가 힘이 들어져요.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렸는데 다 그게 일치가 안 하고요. 전쟁이 없는 것이 the absence of war. 전쟁의 부재 상태가 평화다. 이런 식으로 공통된 정의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정의한 평화의 공통점을 뽑아보면 전쟁이 아닌 게 평화다. 그 평화에는 냉전 같은 평화도 있고 뭐 진짜 평화로운 평화도 있고 그렇지 않은 평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전쟁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국가 간의 모순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대화로 외교로 풀어보죠. 협상으로 풀어보는데 그게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평화가 없어지죠. 그래서 평화는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평화는 굉장히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굉장히 국제정치에서는 일상사라는 겁니다. 국제라고 하는 거는 세계라고 하는 거에는 정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있고 정부가 또 뭐라고 판단을 해주고 정부가 판단을 못하면 사법부가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제3자가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정의라든지 관습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주지만은 국제사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의 체제가 만들어진다. 지금의 세계 체제는요. 제2차 대전의 결과, 즉 제2차 대전의 체제고요. 지금의 한반도 체제는 6.25 전쟁 체제입니다. 6.25 전쟁 때 남북이 분단이 되고 대립했던 것들이 그 연속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그 이후에 평화 체제를 규정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연구하는 거는 평화를 알기 위한 거고 평화를 연구하려면 결국 전쟁을 연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국가 간의 모순을 풀려고 하는데 모순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장기 소모전이 돼서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한 상태에 빠지면 전쟁을 그만하자 하는 노력이 일어나는데 그럴 경우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적대적인 서로 위협적인 행위를 중단하는 것. The termination of hostilities. 적대적인 행위를 termination, 끝내는 적대적 행위의 종료, 뭐 중단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것이 일단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평화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싸우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문서화 작업도 없이 일단 좀 멈추자. 그리고 비도 많이 오니까 좀 당분간은 싸우지 말자. 이번엔 명절이 꼈으니 전쟁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구체화하게 되면은 조금 더 큰 규모로 하게 되면은 우리 좀 싸움 중단하자. 휴전을 합니다. 휴전. 영어로 ceasefire. 사격 중지겠죠. 휴전을 합니다. 휴전을 할 때는 현 상태에서 그냥 서로 싸우는 걸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분계선을 긋는 것까지는 안 해요. 근데 그리고 어느 특정한 지역, 또 특정한 기간 사이에도 이렇게 휴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휴전은 또 금방
열전으로 비하도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하고 아랍이 여러 차례 휴전을 했다가 싸우고 또 이스라엘하고 PLO 팔레스타인이 싸우다 휴전했다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휴전을 보다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따라서 너하고 나하고 분계선을 긋자 라고 합니다. 디밀리터라이즈드 존을 긋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양측이 서로 만나서 협상을 하게 되고 당신과 나 사이에 분계선은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을 긋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너랑 나랑 계속 싸우지 않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뭘 만드느냐? 그것을 정전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트루스라고 표현하죠. 트루스 또는 아미스티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정전을 하게 되면은 이 싸우지 않는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나하고 서로 회담하는 협의체를 만드는데 그게 정전위원회, 약칭 정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정전체제를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3자들로 하여금 쟤네들이 정전협정을 어기는지 감시하게 합니다. 중립국을 불러서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만듭니다. 또 나도 중립국을 불러서 감독하게 하는데 그래서 정전 체제를 만들면 대개 정전위원회를 만들고 분계선을 만들고 또 양쪽이 잘하는지 감시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만듭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갖고 정전이 이루어진 게 1953년 7월 27일에 한반도의 정전 체제입니다. 한반도에는 그때 이제 전쟁을 끝내는 거는 양쪽의 군 최고사령관이 하는 거니까 남측에서는 유엔군 최고사령관 클라크 미 육군 대장이 사인을 했고요. 북측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고 하는 김일성이가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했죠. 팽덕회가 사령관. 팽덕회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팽덕회와 김일성 이쪽에 유엔군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군사정전위원회를 계속 열어왔습니다. 그리고 북측은 체코슬로바키아하고 폴란드를 중립국으로 선정했고 우리는 스웨덴하고 스위스를 선정해서 그 네 나라가 남북한이 정전을 잘 하는지 감시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만들어서 쭉 운영해 왔습니다. 그게 정전체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전체제도 오래 하다 보면 서로 피곤하거든요. 어쨌든 군사적 긴장은 이어지고 하니까 이러지 말고 이제 이 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바꿔서 너랑 나랑 별개의 나라를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문제는 못 푼 걸로 하고 퉁치고 이거 그냥 내버려 두고 너랑 나랑 경제교류도 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평화체제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맺는 것이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평화조약 또는 강화조약, 기본조약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성격은 평화조약인데 그렇게 맺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민지배를 끝낸 다음에 국교를 맺지 않았어요. 국교를 65년도에 맺을 때 기본조약을 맺었습니다. 일종의 평화조약 맺고 이제 더 이상 싸우는 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외교를 맺게 됐는데 하여간 전쟁을 끝내면은 전쟁 상태라 정전을 끝내면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으면은 종전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종전이 되는 거. 물론 서로 약속을 안 지키고 전쟁을 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일단 약속상으로는 평화협정을 맺으면 평화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가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반도를 영구 분단하자, 통일을 포기하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하신다면은 그건 받아들이는 거고요. 동의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현 정부의 주장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고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구 분단을 하게 되면 그건 위헌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은 무엇이냐? 종전선언은요. 그냥 종전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선언하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완승을 하고 나서 하는 종전선언이 있고 완승을 하지 못하고 아까 정전이라든지 휴전 비슷한 상태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완승을 하고 나서 종전선언을 하는 경우는 미국이 중심이 돼갖고 연합국들이 독일을 항복시킨 다음에 연합국들 간의 의견이 갈려가지고 독일하고 평화협상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46년도인가요? 7년도에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완승을 하고 나서.
왜 그걸 했느냐? 그렇게 해야만 미국에서 독일과의 전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동원에 관한 법들. 그게 국민들을 좀 쪼여버리거든요. 그런 법들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은 종전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종전선언을 함으로 해서 독일과의 어떤 평화 협정을 맺은 거와 같다라는 퉁을 치고 독일과 국교를 맺고 서독이죠. 그 다음에 그 서독을 나토에 가입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후에 미국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완성을 하지 않고도 미국이 종전선언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약간의 오만인데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국정을 만들어서 이라크군을 91년도 1월 달에 밀어냅니다. 그때 미국이 다국정권을 만들어서 했던 작전의 목표는 이라크군을 쿠웨이트 국경에서 쫓아내는 거였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공격을 안 했어요. 쫓겨 들어간 이라크군도 미군의 위세에 눌려갖고 어떤 한 거를 안 했거든요. 자동 휴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종전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근데 완성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라크가 위협을 가하니까 93년도에 이라크를 공습하고 미군이 96년, 98년도에는 이라크 상공 북위 17도 선인가요? 거길 그쪽 이상으로는 이라크는 비행기를 띄우지 말라라고 하는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하는 식으로 계속 그런 어떤 군사적 긴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2001년에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하자 2003년 이라크를 치는 이라크 프리덤 워, 이라크 자유작전을 전쟁을 감행해버리죠. 따라서 완성을 하지 않고 하는 종전선언은 열전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하고 나서 불과 한 달 만에 이라크군을 대부분을 두드리고 버리고 이라크 전체를 점령하니까 또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일시적인 종전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게릴라군으로 변한 이라크의 반미 세력을 잡는 과정에서 미군이 더 많이 희생이 됩니다. 한 10년 이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종전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오히려 더 많은 희생을 치르고 전쟁을 이어간 케이스죠. 따라서 완승을 하고 나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평화협정을 맺은 것과 진비 없는 결과가 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종전선언은 다시 전쟁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북한한테 완승을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열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평화체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또 서로 전쟁을 안 하면 유지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일단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국가 안보는요, 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켜줄 것이라는 어떤 선의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럼 북한은 뭘 하느냐? 야, 과거 니들이 독일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독일과 전쟁에 관한 법들을 다 폐지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한반도 전쟁 종전선언을 했으면은 대북 제재에 관한 미국 법률을 모두 해제하라. 또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만든 대북 결의안을 다 제재안을 해제하라. 이런 요구를 하겠죠. 미국은 근데 왜 이걸 알면서도 할까요?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이걸 하겠다는 조건을 붙인 겁니다. 북한이 핵시설을 다 없애고 완전하게 없앨 경우에 종전선언을 해서 북한이 남한에 먹히지 않고 남한에 통일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 수 있겠다 보장해 주는 겁니다. 종전선언에는 남북한 영구분단을 미국이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이 숨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종전선언을 작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영구분단을 지지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 달에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4.27 선언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부르는데 이 소원은요, 영구 분단을 가리킵니다. 통일이 아니죠. 영구 분단 상태에서 남북이 외교 관계를 맺어갖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한국과 일본이 별개 국가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권만 있으면 문제 없죠. 이거를 통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국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신다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이대로 가는 겁니다.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헌법은 그러한 식의 통일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북한을 우리 영토로 보고 있고 통일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영구 분단하는 것은 위헌 시비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쭉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영구 분단을 전제로 한 거다라는 것을 한번 국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신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뭐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라면은 이건 아닌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국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종전선언이 뭐 좋은 거겠지 하고 막연히 따라가다가 이게 영구 분단이었어 뒤늦게 그러면 나라 잃고 나서 땅을 치는 거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 알고도 그래 나 영구 분단 받아들여서 남북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우연찮게 통일되는 걸로 가겠어. 그럼 그게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걸 아시고 종전선언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